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도 여전히 지난 몇 주간 이슈가 되었던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마켓에 불안함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페이지원 서비스 멤버분들과는 지난주 줌 미팅 때 2시간가량에 걸쳐서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에 대한 디테일과 제 생각 그리고 그에 따른 제 투자 전략들도 나누었고 이로 인해 올해 리세션일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제 생각도 나눴습니다. 자, 올해가 아주 불안하기도 하지만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많을 수 있는 2024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에 큰 리세션들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지난주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드린 영상을 올렸는데요. 시간이 되시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직도 조금 헷갈리신다면 그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딩으로 대량의 마진콜에 걸린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250 빌리언 가량의 돈이 마켓에서 빠져나갔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아주 중요한 서포트 지점들까지 내려간 주식들이 많아서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는 회사들이 지금 많습니다. 거기다가 마진콜로 인한 강제 매도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마켓이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투자자들도 생긴 반면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이 3분의 1이나 남아서 마켓이 다시 한번 크게 폭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마켓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100%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차트의 중요한 지표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마켓의 다음 움직임을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오늘은 S&P 500 인덱스가 어느 지점에 닿으면 위험할 수 있는지 혹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차트 분석은 저한테 맞는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저만의 차트 분석 방식이기 때문에 매번 맞는 것은 절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의 트렌드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전문 투자자분들과 미팅에서 이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4개의 주식들과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매수할 가격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주식 리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2024년 8월 주식 리스트라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주식 리스트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생각이 매번 맞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 리스트 역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마켓에 투자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S&P 500 차트를 보시면 여기 여러가지 선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란 선입니다. 이게 200 SMA라고 해서 200일간의 주식의 평균 값을 내서 그린 그래프인데요. 어떤 주식이든 인덱스든 간에 200 SMA 위에 있으면 상향 트렌드에 있다 그러고 200 SMA 밑에 있으면 어떤 주식이라도 하향 트렌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RSI라고 해서 이 주식이 지나치게 많이 매도가 됐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매수가 됐느냐. 요 위로 올라가면 지나치게 매수가 많이 일어나서 overbought이라는 표현을 쓰고 요 밑에 30지점 밑으로 내려가면 지나치게 많은 주식들이 매도가 돼서 oversol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MACD와 요 밑에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의 모멘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줌아웃에서 보시면 여기 검은 선이 보이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헤지펀드들이 특정한 지점에 크게 매도나 매수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형성하면서 주식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트렌드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S&P 500이 오르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랐을 경우에 이 검은색 트렌드선에 닿았다가 리젝을 당하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200 SMA 상에 닿으면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S&P 500이 이 검은선 위로 올라갔고 이 트렌드선 위로 올라갔고 여기 보시면 RSI가 70은 물론 85도 올라가서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오버바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 보시면 스토캐스틱 RSI라고 해서 이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을 때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내려오르는 패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풀백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멤버분들에게 줌 미팅 때 말씀을 드렸고 50 SMA가 상당히 강한 서포트 지점이기 때문에 마켓이 이렇게 오르고 이 검은색 트렌드선 위로 상당히 오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란색 튜브가 있는데요. 이게 볼린저 밴드라고 해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까지 닿았기 때문에 이게 풀백이 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50 SMA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50 SMA까지 내려오고 나서 엔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이 일어나면서 S&P 500이 며칠 사이에 아주 크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어떤 주식이든 간에 여기 보시는 볼린저 밴드 밖으로 주가가 나가고 나면 대부분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RSI가 80을 넘었다가 순식간에 여기 30까지 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버솔드 되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높았고,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많이 내려와서 이 파란색 선이 이번에는 붉은색 선 위로 올라오면서 모멘텀이 상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P 500이 이 지점에 왔을 때 사실 테크 회사들의 비중이 더 큰 QQQ를 서비스 멤버분들과 봤었는데요. QQQ가 정확하게 이 200 SMA라는 강한 지지선에 닿았고, RSI도 30 밑으로 떨어졌었고, 이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도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0 SMA에 닿았을 때 QQQ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완전하게 반등이 컨펌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며칠 사이에 주식이 지나치게 팔릴 경우에는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왔고 이 200 SMA라는 강한 지지선에 닿았기 때문에 아마도 9SMA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QQQ가 이 지점에 닿았을 때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200 SMA까지 떨어진 대형 테크 회사들이나 세미컨덕터 칩 회사들을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 200 SMA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200 SMA에 매수 세팅을 해서 서비스 멤버분들과 팔란티어를 21불대에 매수를 한다고 나눴었고요. 이 외에도 많은 세미컨덕터 칩 회사들이나 대형 테크 회사들도 여기 보시면 아주 강한 서포트인 200 SMA까지 떨어졌다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향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 50 SMA 같은 강한 지붕을 뚫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의 반등이 계속해서 오를 패턴인지 아니면 다시 떨어질 패턴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QQQ 같은 경우에 200 SMA에서 반등을 하고 크게 올라서 제가 9SMA 이 노란 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리젝을 당하고 200 SMA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QQQ 역시 오르락 내려가면서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QQQ가 9SMA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9SMA 위로 올라와서 이 위에서 마감을 한 2-3일 정도 하고 이 QQQ가 20 SMA까지 닿은 다음에 이 위로 또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을 한다면 마켓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차트를 보실 때 이 주식 가격의 최저점들이 점점 낮아지는 로어 로 패턴을 그리면 이 주식은 인덱스든 어떤 주식이든 간에 크게 하향세가 강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듯이 반등을 하고 나서 지금 9SMA 위로 올라왔고, 만약에 여기서 이번 주에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면 이 최저점이 점점 낮아졌다가 이 지점에서 최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ower low 패턴에서 higher low 패턴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통은 주식의 트렌드가 바뀌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9SMA 위로 올라왔다가 20 SMA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만약에 리젝을 당한다고 해도 이 9SMA나 200 SMA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9SMA든 20SMA든 50SMA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리젝을 당하고 이 SMA들을 뚫고 내려와서 이전 최저점인 이 200SMA 밑에 이 지점보다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면 또 한번 점점 최저점들이 낮아지는 패턴을 그리기 때문에 200SMA에서 반등을 하고 50SMA까지 내려갔다가 크게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주식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고 컨펌할 수는 없고, 이 차트 지표들을 보면서 이 주식이 특정 SMA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리젝을 당하고 떨어지게 될 것인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SMA들 뿐만 아니라 여기 RSI, MACD, 스토캐스틱 RSI 같은 지표들의 모멘텀도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나타내는 core PPI가 화요일날 발표가 되고 수요일날에는 core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US Retail Sales 발표가 있는데 이 발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마켓이 크게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상향 모멘텀이 더해진다면 QQQ나 S&P 500 같은 경우에 9SMA를 뚫고 올라와서 50SMA까지 뚫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VIX인데요. Volatility Index입니다. 마켓에 불안함이 있으면 이 VIX가 사실 크게 오르게 되는데 지난주에 NK 트레이드 언와인딩 일어나면서 VIX가 무려 65까지 올랐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죠. 그래서 보통 이 VIX가 40이 넘으면 지금까지 100% 리세션이 왔었는데요. 이게 40을 넘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다음 주, 다음 달에 리세션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40을 넘고 나면 한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에 지금까지 리세션이 100%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빅스가 이 40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빅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마켓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손절하고 매도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빅스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 빅스가 크게 그리고 빠르게 내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빅스가 상당히 높았다가 빠른 속도로 내려올 때 이 반등 역시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도 큰 폭락이 오기 직전에 마켓이 크게 떨어졌다가 무려 20% 이상 오르는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빅스가 65까지 오른 다음에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9SMA를 뚫고 내려왔고 지금 20SMA를 뚫고 내려올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스가 점점 내려와서 이 200SMA나 50SMA 밑으로 떨어지면 아마도 마켓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고 주식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NK 트레이드가 아직도 남아서 다음 주에 대량 매도가 일어난다면 빅스가 다시 이 20SMA 혹은 9SMA에서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지금 마켓이 반등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덱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주식들의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덱스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요 7개, 8개의 주식들이 반등을 한다면 요 인덱스나 마켓은 당연히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 매일 아침 요런 주식들의 차트들도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 혹은 강한 지붕에서 리젝을 당할 것인지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S&P 500이나 QQQ 그리고 VIX 같은 중요한 인덱스를 보면서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이 인덱스들이 이 지표들을 뚫고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지점에서 리젝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사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린다면 마켓은 다시 단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버퍼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사이드에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채 이자율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국채에 파킹 된 돈도 많고, 큰 사건이 일어나서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해도 리세션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이드에 있는 돈이 들어와서 마켓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요. 사실 가장 무서운 상황은 만약에 사이드에 있던 돈이 들어와서 마켓이 크게 오르는 멜tup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 금리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난주와 같은 NK 트레이드 언와인딩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떨어지는 마켓을 살릴 수 있는 완충작용을 했던 금리 컷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주위에 돈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마켓의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자본도 더 이상 사이드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올해 말, 내년, 내후년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